지난 5년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흐름 중 하나가 뭐였을까요? 바로 탈중국이라는 거대한 대장정이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철수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그 대안으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생산 기지로 미친 듯이 몰려갔죠. 기업들은 차이나 리스크를 벗어났다고 안도했지만 지금 이 대탈출극의 종착지에서 숨막히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글의 왕국을 떠났더니 새로운 정글의 덫에 갇힌 꼴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라는 이 새로운 정글에서 마주한 함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탈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전략이 성공적인 탈출로 끝나지 못하고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되었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너무 관가했던 세 가지 치명적인 구조 모순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저렴한 인건비라는 착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중국 임금이 더 이상 싸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임금이 오르면서 저비용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베트남으로 갔는데 현지 임금이 지난 10년간 매년 두 자릿수에 가깝게 폭등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호찌민이나 하노이 같은 핵심 공업 지역은 이제 절대 싼 노동력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요, 노동의 질과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노동력을 단기 훈련시켜서 생산 라인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과 인도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죠. 한국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잦은 이직률과 불규칙한 생산성입니다. 중국 노동자 1명이 하던 일을 베트남에서는 2명 또는 3명이 붙어야 겨우 따라간다는 비유가 나올 정도입니다. 결국 상승하는 임금 속도까지 고려하면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얻는 저임금 효과는 사실상 생산성 저하 비용으로 상쇄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기업 현장에서 그대로 현실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뼈아픈 인프라 쇼크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누렸던 가장 큰 혜택이 뭐였습니까? 전력망, 도로, 항만, 통신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이 거의 완벽하게 구축돼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은 덩샤오핑 시대부터 인프라 우선주의를 외쳤죠. 하지만 베트남과 인도는 이 부분에서 극심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지금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죠.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계획 정전이 아니라 불시 정전이 일상화됩니다. 공장을 돌리다가 전기가 예고 없이 끊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추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손실은 피할 수 없거든요. 결국 기업들은 비싼 자가 발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인프라 미비 때문에 생기는 이 추가적인 비용이 저렴한 인건비로 아낀 돈을 그냥 모두 잡아먹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 열악해서 물류 비용은 중국보다 오히려 더 올라가고요. 통관 과정에서의 비효율성과 시간 지체까지 더하면 탈중국의 이득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서운 정글의 법칙, 즉 불투명한 규제와 부패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경영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습니까? 공산당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였죠. 하지만 적어도 중국은 일단 정해진 룰은 단호하게 집행했습니다. 반면 베트남과 인도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코네라는 연줄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과 인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구조적인 부패가 존재합니다. 통관 과정에서 혹은 인허가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고요. 심지어 중앙정부가 허가한 정책도 지방정부에서 나몰라 하며 집행을 미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한국 기업들한테 왜 치명적이냐면 중국은 일단 눈치를 봐가면서 사업을 하면 됐지만 베트남과 인도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워도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부패 비용과 불투명성 리스크를 합하면 저렴한 인건비로 얻는 이득이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특히 인도는 어떤 새로운 함정이 있는지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는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여기는 기회다라며 몰려들었죠.
하지만 인도의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무서운 역차별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이 정책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이중 관세 폭탄이 됩니다. 완제품을 인도에서 조립하지 않고 수입해서 팔 경우 엄청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가져다가 인도에서 조립해야 하는데 부품을 가져가는 과정에도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조업 패러독스입니다. 인도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조를 해야 하는데 제조를 하려면 부품을 들여와야 하고요. 그런데 이 부품에 높은 관세를 때리니 결국 인도에서 전부 만들라는 압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인도는 특히 자국 내 챔피언 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하고요.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성공할 것 같으면 노골적으로 기술 이전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자국 기업에 유리한 규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은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의 공급망 동맹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떠났지만 그 대가로 베트남의 전력난과 부패 비용, 인도의 관세 폭탄과 기술 압박이라는 새로운 이중고를 짊어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기업의 탈출 비용이 너무 커지면서 탈중국의 이득이 아닌 탈한국을 고민하게 만드는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한국 기업들이 이 새로운 정글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숙제가 된 겁니다. 결국은요, 이 모든 문제가 왜 지금 터지고 있느냐? 바로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닻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제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규제는 강하지만 인프라라는 완벽했던 중국 대신 규제는 약하지만 인프라는 취약한 베트남과 인도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독스가 생긴 겁니다. 중국은 비록 공산당의 리스크가 컸지만 적어도 전력, 항만, 도로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의 안정성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안정성 덕분에 예측 가능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베트남과 인도에서 겪는 만성적인 전력난, 비효율적인 통관 시스템, 불투명한 인허가는 생산 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기업들에게 주는 공포감은 인건비 몇 푼 아끼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생산 계획이 계속 꼬이고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설비가 손상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니까요. 결국 기업들은 탈중국 비용을 치렀는데 이제는 공급망 불안정 비용을 영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한국 기업들이 겪는 문제는 개별 기업의 능력 밖에 있는 영역입니다. 베트남의 전력난이나 인도의 관세 장벽은 외교적인 해결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사우디의 네옴시티 같은 대규모 투자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한국 기업들이 이미 대거 진출해 있는 베트남과 인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정부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압박입니다. 베트남과 인도 정부의 한국 기업들이 겪는 전력, 통관, 규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곧 베트남과 인도의 경제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 탈중국의 함정은 단순히 우리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공급망 경쟁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에서마저 새로운 정글에 갇혀버리면 그 다음 선택지는 탈한국밖에 남지 않습니다. 해외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결국 한국 본토의 투자 매력마저 의심하게 되거든요. 탈중국의 대가가 너무 비싸고 탈한국의 위험성이 커지는 이 시대에 정부는 기업들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고 해외 생산 기지의 인프라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구조적인 숙제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대탈출극은 성공적인 이주가 아닌 새로운 고립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